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화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태화강이 지금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되기까지는 생활 오폐수를 차집 관로를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돌려보내는 등 강에 직접 흘러들지 않도록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기 때문인데요. 울산시가 이번에는 상권과 인구가 가장 밀집된 신정동과 삼산동 일원의 생활 오폐수를 전담하게 될 하수 처리 시설을 BTO, 즉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깨끗한 강과 바다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되새기게 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오폐수로 죽음의 강으로 낙인이 찍혔던 태화강이 7수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 생태 정원도시 울산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태화강에 직접 흘러들던 생활 오폐수를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 처리 시설로 물길을 돌리는 등 계획적인 하수 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울산에는 각종 생활 오폐수를 정화해 바다로 방류하거나 하천 유지수로 재활용하는 등의 하수 처리장은 지난 1989년 준공된 해야 하수 처리장을 비롯해 모두 7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산과 해야 처리장 등 2곳은 2030년을 목표로 증설을 추진 중이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 기반 조성을 위해 여천과 청량 등 2곳의 하수 처리장도 새롭게 신설됩니다. 특히 여천 하수 처리장은 최초 가동 후 30년이 경과된 용현 하수 처리장의 대체 보완 시설로 용현 처리장이 맡아온 울산의 최대 상권 밀집 지역인 남구 신정동과 삼산동 일원 오폐수 처리를 전담하게 됩니다. 여천 하수 처리 시설은 기존 용현 수질 개선 사업소의 시설 과부하 및 노후화로 인해서 새롭게 설치하는 하수 처리 시설입니다. 이번 건립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생태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천 하수 처리 시설은 나대지 상태로 있는 이곳 여천동 일원 롯데정밀화가 앞에 하루 최대 6만 4천 톤 처리 용량 규모로 조성됩니다. 특히 여천 하수 처리장은 올해 7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 BTO,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립해 운영하고 울산시가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울산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현재 울산에서 가동 중인 하수 처리장 가운데 구라와 강동, 농소 하수 처리장 등 최근 완공된 3개 시설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총 사업비 196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이달 중 제안 공고 절차에 들어가 실시 협약과 사업 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7년 6월에 착공해 2030년 7월부터 정상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오후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과 한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울산시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미국 산업과 일자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의 제조업과 울산 경제, 자동차 협력업체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며 울산의 조선업도 자칫 밑빠진 독에 돈을 쏟아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진보당은 지금은 최악을 막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울산의 경제, 일자리를 어떻게 지키고 유지 발전시킬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치밀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소비와 문화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데 그치는 등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구 유입에서 지역 정착, 나아가 지역 소비와 경제 기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촘촘하고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100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어제 서한문을 통해 변덕스러운 날씨가 수험생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며 초조할 수 있겠지만 너무 조급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은 앞으로 나아갈 길의 소중한 이정표가 될 거라며
꿈꾸고 길을 찾아가는 모든 수험생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태권도협회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종목에 출전할 울산 대표 선수 51명을 확정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3일 울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전국체전 태권도 울산 대표 최종 선발대회를 열고 겨루기 종목 48명과 품새 종목 3명의 대표 선수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수단은 지난 103회부터 지난해 105회 전국체전까지 태권도 종목 3연패를 달성했으며 오는 10월 106회 전국체전에서 4연패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울산의 순유출 인구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울산에서는 1,280명이 순유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명이 더 많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순이동률이 1.0%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0.7%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6월 울산의 순유출 인구는 403명으로 순유출 현상은 116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70대 탈북민 A씨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의 지령을 받아 국내 탈북민들의 위치 등 인적 사항을 수집해 북한 당국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탈북민 1명을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A씨가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A씨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상당 시간 기다린 점 등 A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걸로 판단된다며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 A씨의 도주를 막은 시민 6명에게 표창장과 검거 보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울산의 한 도로에서 부러진 나뭇가지가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라는 나뭇가지에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까지 더해지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차량의 뒷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량을 관통한 건 부러진 나뭇가지. 굵은 가지가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유리를 완전히 뚫고 들어간 겁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 차주는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뒷유리가 박살이 나 있었고 보니까 나무가 위에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크기가 거의 어린애 키만한 크기였거든요. 구청에 전화를 하고 일대에 있는 나무들 다 전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조치가 완전히 다 됐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떨어졌거나 주차하다 그랬으면 이건 죽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가 난 도로 옆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 있는데 일부는 위태로운 상태로 기울어져 있기도 합니다. 울산의 다른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이 도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부 가지는 당장이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듯 부러진 채 간신히 매달려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도로는 나무가 우거진 만큼 장마철 강풍이나 폭우가 더해질 경우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름철에는 나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거든요. 빠르게 자란다는 얘기는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나 폭우가 내릴 때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차에 떨어지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취약 구간에서는 가급적 통행을 피하고 나무 아래 주차도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중구청이 폭염 속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승강장과 버스 승강장에 공기 송풍기를 설치합니다. 중구청은 다음 달까지 병영 사거리와 태화루, 사무교와 병영일동 행정복지센터 등 4곳에 냉난방기와 충전기 등을 갖춘 지능형 승강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청은 이와 함께 이용객이 많은 버스 승강장 26곳엔 공기를 순환시켜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공기 송풍기 5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어제 울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기관의 협업을 통해 복지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용과 복지, 생활안정 등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센터는 구직 상담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견하면 남구청에 연계하고 남구청은 발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부터 울산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울산 라이징 포트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표와 소통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 중 하나로 지난 1995년부터 시상해오고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울산 라이징 포트가 구현한 기획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 라이징 포트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영남알프스, 대왕암공원과 미래산업도시 등 울산의 관광명소를 실사구현한 6분길의 영상을 1m 높이에 떠있는 모의 장치를 타고 실제 비행을 하듯이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고래바다 여행선이 올해 정기 운항을 시작한 이후 세 번째로 참돌고래떼를 발견했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35분쯤 장생포 남동쪽 19km 해상에서 500여 마리의 참돌고래떼를 발견했습니다. 승선객 270여 명은 먹이를 잡으며 힘차게 유영하는 돌고래들의 모습을 10분간 관찰하며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울산신항 남방파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액이 2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공진혁 시의원이 개발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소득 증대 방안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울산신항 남방파제 개발 사업이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산정한 결과 이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금은 약 2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연 130만 원의 수산 공익 직불금과 울산시에 주소를 둔 수산 공익 직불금 지원 대상 어가에게 연 60만 원의 어민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자로 고시한 개정안을 통해 해상풍력 관련 산업분류 코드가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에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전략산업은 경제자유구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으로 해당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은 조성 원가 이하 분양과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핵심 전략산업의 추가로 울산경제자유구역의 산업분류 코드는 기존 54개에서 60개로 확대됐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가 상관관계를 갖는 상태인 양자 얽힘을 이론에만 머물렀던 암흑 상태에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니스트 물리학과 김재형 교수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창협 박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송진동 박사와 함께 나노 공진기를 활용해 암흑 상태 기반 집단 양자 얽힘을 실험적으로 유도해냈습니다. 암흑 상태 기반 양자 얽힘은 기존 밝은 상태 기반 양자 얽힘보다 수명이 약 600배 길어 향후 양자 메모리나 센서 등 차세대 양자 기술 개발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